안녕하세요. 이 수업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이렇게 정기 검진을 또 큰 병원에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뭔가 자꾸 증상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피곤한데 조금 피곤한 게 아니라 계속 피곤하고, 이게 잠을 자도 좋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여기에 오신 이유, 우리가 시간과 돈을 낸 가장 큰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자꾸 제가 느꼈던 것처럼 그런 사인이 와서거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고통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시그널인 거죠. 신호를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일을 앞두거나 어떤 내 삶을 앞두고 좀 더 잘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나 지금도 그렇게 못하지는 않는데 내가 좀 더 잘하고 싶다. 왜냐하면 조기 축구하는 거하고 국가대표가 되는 거는 좀 더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나이가 들고 우리가 더 괜찮은 그 포지션으로 올라갈수록 그 한 번 잘못하거나 한 번 잘한 게 상당히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는 뭐 그냥 종합검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또 병원에 가면 또 전문가와 또 몇 가지 얘기를 나누겠죠. 예를 들어 아까도 제가 이제 설렁탕집에서 밥을 먹는데 카톡이 와요. 어떤 아주머니가 카톡이 오신 거예요. 근데 볼륨을 제가 보기에는 9로 해놨어요. 카톡! 이렇게 와요. 그럼 오케이 볼륨을 켜놨구나. 근데 먹고 있는데 또 카톡!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왜 저걸 빨리 왜 조치를 안 하지?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면 그분은 귀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귀가 문제가 있는, 본인 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카톡 10을 기준으로 9인데, 제가 보기에. 제가 또 그런 예민하잖아요. 성악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볼륨이 9인지 8인지. 카톡! 그러는데 카톡을 정말 7번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5번에서는 제가 말을 할까? 가서 아주머니한테 카톡 왔습니다. 귓구녕에 막히셨나요, 아주머니? 왜 아줌마 카톡 5개 온 걸 제가 다 알아야 됩니까? 귓구녕이 막히셨냐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 아주머니는, 근데 저는 나중에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아주머니 카톡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주머니가 거기에 대한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재미난 일상의 현상이에요. 저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자기 주변 30명에게 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목소리를. 예? 전화가 왔어요. 받을 수 있잖아요. 급하니까. 그러면 나 지금 기차역인데 좀 이따 내려서 할게. 이렇게 하는 수 있잖아요. 근데 나 지하철인데 옥수역! 이렇게 해서 끊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계속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람이 어떻게 최근에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중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요, 이 사람은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소리를 모니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서가, 나의 소리가 저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 이게 불편하다라는 것을 뇌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시거든요. 청각장애가 있으시니까 전 어려서 몰랐는데 아버지가 보통 사람보다 소리를 되게 세게 해요.
장호가 이러면 되는, 이 거리에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이거 지금 무한도전 느낌 나네요. 옛날에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는 소리를 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적절함을. 근데 제가 보기에 인간관계에 되게 큰 것 중에 하나는 적절함이거든요. 적절한 거리, 적절한 온도. 그것이 인간관계에 되게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되게 쉽고 간단하게 보면 태양이 있고 태양과 가장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어요. 태양 바로 옆에는 뭐죠?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나요? 이게 그렇게 분위기를 안 좋게 할 질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자, 그러면 수성은 너무 더울 거예요, 아마. 금성도 너무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생명체가 살기엔. 근데 지구가 지구가 가장 괜찮을 거예요. 화성은 더울까요, 추울까요? 네? 아무래도 그러겠죠. 지구랑 멀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저 뒤로 갈수록 더 추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명체, 즉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어떤 되게 좋은 것과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거기에서 생명체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자식하고 너무 거리감을 못 맞춰요. 너무 가까이 가는 엄마가 있어요. 특별히 남편과 내가 좋은 관계가 아닌 경우에 자식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다 필요 없다. 진짜 그지라. 진짜. 근데 본인이 그 느낌을 그렇게 하겠어요? 못 느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못 느낀 거죠. 그러면 내가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되게 편하냐면 누군가 한 사람이 절대적인 답을 얘기해 주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거리감을 맞추는 게 편한 게 아니라 그냥 절대적 어떤 존재가 하지 마, 해, 몇 월에 어디서 나와. 그게 더 편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인생은 저는 가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사는 방식은 좀 비추천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 간단한 일상의 거기에서도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 아줌마, 설렁탕집 아줌마 카톡 7번, 8번 울린 거에 그럼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죠. 아주머니 이 소리가 안 들리세요? 카톡 온 게? 아니면은 이렇게 이거를 진동으로 바꾸실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바꾸시는 걸까요? 근데 그게 카톡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남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고 억울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들리나요가 엄청 중요한 문구 같아요. 어떤 문구가 중요하다고요? 들리나요? 제가 아버지랑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 들리나요? 제가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아다리가 맞은 거지. 제가 진짜 홍보를 하려고 정말 저 진짜 그런 면에서는 맑거든요. 개봉 4월 중순에 CGV에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리나요? 이 말이 얼마나 되게 중요한 말인 거죠. 근데 이게 귓구녕이 막혔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귀가 들리나요가 아니라 저 사람의 정신이, 저 사람의 마음이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이제부터 그 사람은 꼰대예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번 대로 꼰대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고 삐뚤어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그게 들리나 계속 광고하려는 느낌인데 들리냐는 거예요. 그 삶의 소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하는 소리나. 근데 너무 센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한 엄마는 집안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집안 사람들이 소리를 못 내요.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혹여나 있거나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 번만 살짝 들어봐 주세요. 자,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 본인 스스로? 그렇다는 걸 언제 느끼셨어요? 지금 느꼈어요. 지금 느꼈어요? 아, 그래요? 가족들은 그런 거에 대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제가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 중3, 중1인데 제가 관여하거나 제가 체크하거나 단소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느끼셨다는 것은 들리는 감각 기관, 정신과 마음의 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역할 자체가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시간과 돈을 내고 오신 거예요. 아예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여기 오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다큐 영화에 보면은 인공와우 수술을 해요. 인공와우라는 게 그 와우가 영어 아니거든요. 와우, 이 영어 아니고 한자인데 달팽이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인공 그 달팽이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자, 이거는 사운드잖아요. 자, 이게 사운드예요. 진동이에요, 소리는. 근데 진동인데 저희 아버지가 수술한 그 과정을 제가 나중에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과정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70년 동안 말을 못 들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소리는 들려요. 근데 이 소리에서 언어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어는 모른다는 거예요. 언어는. 자,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 말을 해요. Hello everyone 뭐 이렇게 딱 해요. 그럼 나 헬로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헬로라는 소리는 들리죠. 그리고 희한하게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럼 잘 안 들려요. Della mia bella incognita borghese tu cari il fin dell'avventura io voglio. 뭐 들으셨어요? 예? 소리만 들었죠. 어떤 사람은 고르곤졸라 들었대요. 봉골레 들었다는 사람 많아요. 다 지가 아는 것만 들려. 그러니까 이제 지가 아는 거에서 비슷한 소리만 또 희한하게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는 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재활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자식이 엄마한테 얘기를 했고 남편이 와이프한테 말을 했어요. 눈으로도 사인을 보냈고 표정으로도 사인을 보냈고 말로도 했고 소리도 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가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아까 되게 정밀하게 말하셨는데 내 안의 소리가 너무 크면 남의 소리가 또 잘 안 들려요. 그게 되게 희한해요. 그리고 또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딱 요즘에 제가 좀 그래서 강연 안으로 잡은 게 있는데요. 뭐가 보이냐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보라색, 남자들이 보통 잘 안 입는 보라색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라색을 딱 보고 각자가 다 다른 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전에 사귀었던 오빠가 보라색 입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를 보고 그 오빠가 보여. 그거 보이죠? 보인다고요. 그거 그 오빠. 네? 또 어떤 사람은 보라색 좋아하는 거 미친놈인데 이런 생각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저 소재가 뭐야? 뭐 이런 게 보이거나. 그러니까 사람은 그 본질의 본질로 절대 보일 수가 없고 다 자기의 것을 통해서 그게 보이거든요. 그게 되게 재미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러하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자기를 반성하라는 게 아니라, 어머, 내가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그렇게 된 거네.
그게 저는 이해라고 생각해요. 이해.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게 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즉 내가 내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정을 듣고 보니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보니 어머 내가 그래서 그랬네. 아 내가 그래서 그런 오래된 방황에 어떤 그 궤도의 반복을 내가 했었구나.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내가 이해가, 사실 결혼은요, 이혼하면 끝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근데 죽기 전까지 내가 데리고 사는 건 나잖아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극단적으로 자기 생명을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돌보지 않는 거죠.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정신을. 그리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심하게 되면 우리가 범죄에 노출될 확률도 많고 분노를 갑자기 할 경우도 많아지고 뭐 이런 경우, 극단의 경우도 또 생기고, 아니면 인간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겉보기에만 관계를 맺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관계라고 할 만한 그거는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끊지 못하는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상처를 내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첫 단계인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두 분은 본인이 딱 그러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여기가 6층이잖아요. 전에 제가 저 이 건물에서 이제 살았거든요. 하나를 해서 이제 20년 전에 요 앞에 공원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이제 몰랐던 거예요. 여기가 6시에 냉난방을 끊어버린다는 거를. 너무 춥고, 이게 뷰는 먹고 얼어 뒤지고, 뷰가 좋고 쪄 죽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저 문을 열어요. 16층이니까. 저 문을 연다고요. 그 16층이니까 바람이 막 많이 불잖아요. 시원할까요? 안 시원해요. 왠 줄 아세요? 자, 바람의 원리는요, 바람이 분다고 시원한 게 아니에요. 바람은 나가는 길이 있어야 시원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별히 두 분이 직접 손을 드셨기 때문에 그럼 두 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확신, 내 경험, 신념, 확신.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좋은 일이 벌어졌고 내 삶이 변했고, 자, 이게 에너지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를 누군가한테 말해요. 그럼 이게 반드시 시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나가는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문을 열어야 시원하냐면, 저 나가는 문을 여기를 열고 저기를 열어둬야 비로소 이 16층의 그 센 바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고 절로 나가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되게 비슷하다고 봐요. 되게 열정적인데 되게 열정적으로 말하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바람의 역할은 시원하게 함이 있는데 자기의 주장을 막 얘기를 하는데 시원하덜 않고 공업용 선풍기를 얼굴 앞에 틀어본 거하고 똑같아 버려요. 그럼 와, 그것도 이제, 근데 선생님은 4단, 선생님은 3.8단이었어요, 아까. 저는 아까 순간, 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옛날에 싸울 때랑 딱 비슷해 버려. 예? 전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두 분이거나 또 다른 분이 그런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 프로를 보시는 분이 나는 좀 그런 사람인 것 같다. 나는 센 바람이고 나는 되게 그 태양과 같이 열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바람의 문을 여는 게 뭐지? 저게? 왜냐면 제가 강연을 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너무 큰 선생님이 있었고 그 선생님한테 내가 배워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말할 때 제가
되게 강하게 말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가는 문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 나가는 문을 열라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저 바람이 나가는 문을 여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색깔이 강한 사람일수록 되게 외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신념이 강할수록 되게 외진 사람. 그리고 저는 좀 그렇게 좀 많이 살았고 지금도 그런 게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가끔은 저를 한번 보려고 하죠. 근데 이게 너무 마지막으로 이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게 너무 심해서요. 자기의 성찰이 자기의 검열이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울은 하루에 몇 번 정도만 보면 좋은데 계속 현미경으로 자기 모낭세포를 이렇게 봐서 거기에 있는 벌레 하나라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검열이 돼버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너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그 베제라라고 하거든요. 베제, 어떡하라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내 책임이야, 내 잘못이야. 나만 없어지면 돼. 결혼을 잘못하고도 안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저 새끼를 선택한 것도 나잖아. 결국은 다 내 잘못이야. 짜증나. 결국은 또 계속 막 자기를 막 이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거리감을 맞출 겁니다. 각자의. 그거는 누군가가 절대치의 답을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건 지혜의 좌표와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스러운 눈빛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 좋은 선생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게 부모의 좋은 이상적 역할이고 스승의 이상적 역할이고